안녕하세요. 명어컨에 올라 도덕경을 읽다의 저자 가연정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햇살이 뜨거워서 우리가 옷차림도 정말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두꺼운 옷을 하나만 입기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걸쳐 입는 거, 레이어드 룩이라고 하죠? 네, 그런 옷차림이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다녀왔는데요. 서울에 갈 때 새벽에 버스를 타는데 그때는 목도리도 하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또 낮에 서울 시내를 다닐 때는 덥기 때문에 목도리나 가디건 같은 거 그런 걸 벗어서 가방에 넣고 그런 옷차림이 되게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네, 명호콘에 올라서 도덕경을 읽던 제 모습, 이때 한여름이죠. 명호콘이 한여름이 가장 예뻐서 또 이 사진을 올려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짠!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거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버섯이에요. 버섯이 정말 작고 귀엽죠.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버섯인데요. 표고버섯의 일종으로 백화고라고 해서 좀 고급스러운 그런 품종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의 선물 코너에 가면 굉장히 한 상자에 비싸게 가격표가 매겨져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농장에서 이 백화고를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작년 겨울에 이렇게 참나무를 베어다가 버섯균 종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섯의 씨앗에 해당되죠. 그런 씨앗을 심었고 사실 1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올 가을에 버섯이 딱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귀엽고 반가워서 사진을 또 찍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 버섯은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딱 따서 먹어봤는데요. 그 향긋함하고 그 정말 그 식감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나 가게에서 사 먹는 건 좀 버섯을 따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선한 풍미를 좀 느끼기가 어려운데요. 와, 정말 농부로 살아가는 제 일상이 너무나 행복하고 풍요롭다라는 걸 요즘 매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의 풍요로운 일상에, 그런 농부의 일상에 초대하고 싶어요. 시간이 되시면 꼭 언제 함께 해요. 짠! 이거는 제 책상의 그 모습인데요. 연필하고 연필을 담는 필통이죠. 연필과 필통인데요. 제가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아직도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필통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 제 모습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실 좀 걱정스럽기도 했는데요. 고민 많이 했어요. 저는 공부하는 게 정말 좋고 또 농사일 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아니, 왜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시골 구석에서 농사를 짓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아니, 배울 만큼 배웠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또 공부를 한단 말이야? 아직도 공부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시선도 있어서 제가 살짝 위축이 되긴 했었어요. 아, 정말 내가 이 나이에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건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드디어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이냐면요. 제가 도덕경을 이렇게 읽고 도덕경을 인생 교과서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도덕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답게 사는 거, 그리고 또 쉽게
아주 쉽게 술술 풀리는 그런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저에게 가장 쉬운 일, 제가 아주 즐겁고 쉽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농사이고 또 하나는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농사 짓고 공부하는 일을 제 인생의 핵심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세상의 임무를 다 마치고 떠나는 그날까지 어찌 보면 농사일하고 계속 공부하는 일을 쭉 해야겠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즐거우니까 그리고 내가 가장 쉽게 effortlessly하게 노력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군분투하거나 뭐 고진감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정말 하는 그 순간에도 즐겁고 그 결과가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해서 뭐 굉장히 뛰어난 성적, 학위 이런 거를 받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보다는요. 공부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리고 농사일도 수확하는 시기만 기쁜 것이 아니라 농사일을 매일매일 하는 그 과정이 정말 기쁘더라고요. 저는 농사와 공부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의 테마입니다. 라고 이제 마음을 딱 결정했어요.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읽을 도덕경 11장을 제가 함께 읽도록 할게요. 11장의 제목은 싹이 나려면 먼저 썩어야 한다 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어요. 한번 본문 내용을 볼까요? 30폭01 당기무 유차지용 연식이위기 30개 바퀴살이 하나의 수레바퀴로 함께하니 마땅히 그것은 없어지고 수레에 쓸모가 생긴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데 쓰니 당기무 유기지용 차코유의 위실 당기무 유실지용 마땅히 그것은 없어지고 그릇에 쓸모가 생긴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 데 쓰니 마땅히 그것은 없어지고 방에 쓸모가 생긴다. 고유지이위리 무지이위용 그러므로 있음이 이로움을 위한 것이려면 없음으로써 쓸모가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네, 지금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어때요? 본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11장을 해석하는데 또 다른 해설책들을 보면 어렵게 좀 막 말이 꼬이게 해석을 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니 왜 이렇게 해석들을 다들 하셨을까 좀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되게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본문에서 처음에 어떤 내용인가요? 바퀴를 만들기 위해서 바퀴 하나를 만들려면 그 바퀴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 이제 바퀴 살들이 있죠. 그런 살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바퀴를 이루는 거죠. 근데 살 하나하나가 계속 버티는 거예요. 난 바퀴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수레의 바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바퀴살 하나로 존재할 거야. 꿋꿋이. 이런다면 바퀴가 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바퀴살은 없어지고 대신에 그 없어짐으로 인해서 수레바퀴라는 그런 쓸모가 생겨지는 거죠. 수레를 굴러가게 하는 것은 바퀴살 가닥 하나가 아니라 그 바퀴살이 모여서 둥그런 그런 바퀴가 되어야만 수레를 끌 수 있잖아요. 그런 쓸모가 생기는 거니까 당기무, 마땅히 그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지용, 쓰임이 생긴다는 거죠. 유지용, 당기무, 유지용 이렇게 생각하면 없어져야 쓸모가 생긴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릇을 만들 때 우리가 흙으로 그릇을 빚잖아요. 흙으로 그릇을 빚는데
그 흙의 존재는 사라지지만 그릇이라는 쓸모 있는 그런 존재로 유지용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집을 만들 때, 방을 만들 때 이제 벽을 세웠어요. 근데 벽을 그대로 두면 방이 만들어질 수 없죠. 방이 되려면 벽을 뚫어서 문도 만들고 창문도 만들고 해서 방을 만들어야 되는 그 벽의 공간이 사라지지만 벽의 일부분은 사라지지만 결국 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때요? 뭔가 없어지는 대신에 더 큰 쓸모가 생기는 거. 그런 원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자 선생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두 줄 이렇게 끝나죠. 유지 이위리, 무지 이위용. 이게 이제 핵심이 나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이로움을 위해서 이제 존재한다면 뭐 때문에 없음으로써 쓸모가 생겨나게 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벽이 좀 없어지는 거, 벽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방에 쓸모가 생기고, 흙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릇에 쓸모가 생기고, 어때요? 결코 어렵지 않죠.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11장을 너무 어렵게 해석한 책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퀴살이 수레로 바뀌고 흙이 없어지고 그릇이 되고 벽은 없어지지만 방이 되는 굉장히 단순한 원리죠. 이 단순한 원리, 또 인생의 깊은 진리를 이 안에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씨앗이 썩지 않고 생생하게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농부이다 보니까 굉장히 일상에서 씨앗과 가까워요. 씨앗을 심었어요. 제가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를 심으려면 옥수수를 먹을 때 좀 남겨놔야 되죠. 옥수수 다 먹어버리면 안 되고 씨앗으로 할 옥수수 알을 남겨놔서 건조를 시켜서 씨앗으로 보존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른 봄에 씨앗을 옥수수 알을 이렇게 밭에다 심거든요. 근데 그 옥수수 알이 생생하게 계속 남아있다면 결코 옥수수가 자라지 않죠. 옥수수에 싹이 트려면 씨앗은 반드시 썩어야 돼요. 짠! 사진 속에 제가 이렇게 키운 옥수수예요. 제가 직접 씨앗을 심고 키워서 옥수수도 물을 많이 줘야 돼요. 물 주고 키워서 이렇게 삶는 것도 제가 했죠. 직접 삶아서 제가 담양읍내에서 운영하는 서점에 바로 옆에 과일 채소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찐 옥수수를 팔았어요. 근데 너무 싸고 맛있다고 빨리 품절이 됐어요. 일명 솔드아웃이 일찍 돼버렸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옥수수 초여름에 먹거든요. 한 7월쯤? 7월 하순? 이때 블루베리 수확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옥수수가 익어요. 그때 오시면 이렇게 옥수수 맛있고 저렴하게 맛보실 수 있어요. 꼭 오세요. 네, 오늘 이렇게 11장 어렵지 않게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어때요? 우리 애쓰지 않는 편안한 삶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정말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아야 돼. 성실히 해야 돼. 영어에서는 study hard 이러죠.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야지. hard라는 거는 열심히란 뜻으로 되는데 원래 어렵고 딱딱한 이런 단어 뜻이죠. 그런 영향 때문인지 우리는 자꾸만 어때요? 인생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려고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애쓰지 않는 편안한 삶의 길, 나만의 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에겐 어떤 건가요? 농사일 하고 공부를 하는 일이 애쓰지 않고 편안한 삶의 길로 가는 방법이에요. 이런 말 하면, 농사요? 농사 얼마나 힘든데요? 공부요? 공부 머리 아파요. 공부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분에게는
저와 다르게 농사와 공부가 아닌 그분만의 애쓰지 않는 편안한 삶의 길이 따로 있거든요. 각자 다 달라요. 내가 공부를 쉽게 했으니까 나의 아들도 공부를 쉽게 할 것이야. 너 왜 공부 못해? 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코 제 아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 아들은 공부 말고도 잘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엄마인 저보다, 남편보다 훨씬 잘하는 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그런 편안한 삶의 길을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무의, 절대 순수, 최고 순수의 길, 그리고 자연, 술술 풀리는 인생살이에 해당하는 도덕경 11장을 함께 읽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